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마지막에 지금 20호 후쿠시마 특집편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를 맞닥뜨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이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힘차게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징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징조와 경제의 징조를 듣고 나면요 이런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야? 저는 그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 반응이 일어나라고 불편한 진실을 마련했습니다. 자, 세상의 징조 첫 번째입니다. 공포의 산부인과 신생아 매매가 파장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신생아 매매 그리고 영아탕 들어보셨죠? 인터넷상에 루머라고 괴담이라고 하면서 영아탕, 아이를 끓인 거 이런 거 여러분 나왔었습니다. 그걸 합성이다 아니다 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영아탕이 여전히 합성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생애를 매매하는 인신매매범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요, 이 신생아를 매매했다는 이 루머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공안당국은 여의사 장모 씨가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동모 씨의 아이와 왕모 씨의 여자 쌍둥이 등 3명의 아기를 최근 잇따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당국은 8일 현재 이 신생아 매매와 관련된 신고가 총 5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걔네들을 매매해서 뭘 할 거예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신생아를 데려다 뭘 할 건데요? 걔네를 무슨 밥을 짓게 할 거예요? 쌀을 만들게 할 거예요? 노예로 부릴 거예요? 아니면 성매매를 할 거예요? 아니 그 신생아들 거 뭘 하겠어요? 왜 걔네들 돈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섭취밖에 없어요. 왜냐면 장기도 매매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장기라면 장기가 여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슨 장기가 여물어요. 장기 매매도 아니라고요. 안구 아니라고요. 아이가 이제 눈도 못 떠는데 무슨 아이 눈을 빼가지고 매매하겠어요. 1살도 안 돼. 이제 태어난 신생아를 매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먹는 것밖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럼 이들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신생아, 아이가 없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주려가지고 아이를 먹는 거예요? 아닌 거죠. 재미로 먹는 거예요, 아이를. 사람을 재미로 먹는 거라고요, 지금. 맛으로 먹는 거라고요, 사람을. 지금 이 하늘 안에는요, 누군가는 아이를, 사람을 맛으로 먹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에요? 이 지옥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지옥에서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뜯어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먹는데 그 사람이 제정신 갖고 사람을 먹겠어요? 자, 봅시다. 이 땅에서 사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제정신 갖고 사람을 먹겠어요? 어떻게 제정신 갖고 사람을 먹겠어요? 빙이 된 거죠. 귀신에 쓰인 거죠. 결국 입은 내가 신생아를 먹지만 결국 뭐가 먹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 거죠. 귀신. 이 땅에서도 사람을 먹는다면 지옥에서 귀신이 사람을 먹는다, 사단이 사람을 뜯어먹는다, 그것이 전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사인데요. 성매매 공화국. 우리나라 성매매 공화국이죠.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많은 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곳곳에 모텔이 있답니다. 다른 나라 안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만 주택가에 모텔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요, 정말 온갖 기괴한 성매매들이 판을 치는데 이제 드디어 뭐까지 나왔냐면요, 동성애 성매매까지 나왔답니다. 동성애. 이 MBN 기자가 직접 성매매를 하는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요, 이 동성애 산업, 동성애 성매매가 어떤지를 실체를 파헤쳐서 기사로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거 있는데요. 뭐 초이스가 어떻고 뭐 무슨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쪼르르 오면요, 남자들이요, 그걸 손님이 이렇게 찍는답니다. 마음에 드는 동성애자로. 그리고 동성애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죠. 이거는 쓰레기죠. 하다하다 동성애 성매매까지 나온 세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성애라는 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백성을 끊어지게 하는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요, 돈을 주고 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시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참, 이건 13살 소년이면요,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 아니, 쟤네들 안 울었어. 한국은 6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외국은 중학교 1학년. 외국에 사람은 중1. 자, 그냥 우리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 어쨌든 6학년이나 중1이나 거기서 거의 도친이 계치는데요. 근데 그 13세 소년이요, 일가족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일가족. 누구를 죽였냐? 자신의 부모, 그리고 할머니, 이모 할머니 등 5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5명. 총으로 쐈어. 그리고 자기도 결국엔 자살했습니다. 이 코올리게가 총으로 부모를 쏴서 죽였어요. 할머니를 쏴서 죽였어요. 이모 할머니를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통탄해야 돼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뉴스 들어봤어요? 13세, 13세 꼬마가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나 들어봤다. 나 30년 전에 들어봤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요,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이런 악에 치받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요, 여러분 10년이 안 됩니다. 5년이 안 됩니다. 5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자에 이렇게 쏟아집니다. 근자. 2011년도부터 쏟아진 걸로 기억합니다. 원전 사고 터지면서부터 이런 끔찍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기자를 했기 때문에요, 계속 늘 기사와 함께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것도 참, 제가 이 친구 가서 뺨을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 자식이었으면요, 정말 반 죽었습니다. 제 성격 아시죠? 반 죽었습니다, 진짜. 뭐냐, 이 아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얘 밥 먹어야지,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욕 아닙니다. 얘가 얘기했다는 것을 좀 싫어. 존나 짜증나네.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진짜 미치겠네. 어머니한테, 밥 먹으러 가는 어머니한테.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짜기를 2개를 떼는 거예요.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래서 2대를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12에 신고해버렸어요. 폭행을. 수원에서 했습니다. 수원에서. 나이가요. 비군 나이가 나이를 안 나왔네. 어려요. 9살이야. 9살. 9살이에요. 9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엄마한테 욕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뺨을 맞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이게 정말 미쳐 돌아가죠. 네,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이런 게. 한 번은 이런 뉴스 봤어요? 엄마에게 욕하다가 딱이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어요? 뉴스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처음. 저희 어머니 70 가깝게 살아가셨는데요. 어머니 처음 들어보셨답니다. 우리 권사님 연배가 제일 많으십니다.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이런 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 전혀 없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기사만 제가 다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거라고. 웃는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답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 동영상 그 CCTV를 보면요. 기사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차에 있습니다. 차에 있는데 횡단보도를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요.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경찰이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차에 타고 있다가요. 앞에서 웃는 사람을 봤는데 막 죽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죽였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웃지 마십시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웃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칠지 모릅니다. 이게 농담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1600만 명이 길 가다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신 이상자랍니다. 1600만 명. 통계입니다. 통계. 중국에서 지금도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다가 찔러서 죽였습니다. 경찰 조사기가 왜 그랬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세상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이건 또 뭐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사 보신 분? 아니, 못 보신 분?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자기 남편의 성욕을 충족시켜 주려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유혹해가지고 집까지 바라다 주게 하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요구르트를 줍니다. 그 임신부에게. 그 간호사에게. 17살 먹은 간호사입니다. 그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폈습니다. 남편이랑 아내랑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의 성욕을 충족시켜주려고. 강간시키려고. 그 간호사가 수면제를 먹고요. 그 수면을 탄 요구르트를 먹고요.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던 중간에 깨었습니다. 반항을 하니까요. 둔기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갖다 시체를 버리고는요.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엽기적인 것은요. 이 아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한 자세에 있더랍니다. 경찰이 갔더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뭐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 보는 순간 그냥 허탈해가지고요. 제가 이 기사를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보면 서치했어요. 이거 서치하면서 이거 보다가요, 제 의자에 제가 이랬습니다. 보다. 제가 정말 이랬습니다. 한동안. 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성이라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요, 다 문드러져 버립니다.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도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마지막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요, 죄송하지만 전부 다 소경입니다. 전부 소경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교역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보면서도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지옥에 가실 확률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이건 또 뭐야. 10대가요,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서 토막살이를 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맨정신에 그 여자의 살을 발라냈답니다. 맨정신에. 사체를 토막내서요, 일부는 장롱에 감추고요, 일부는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답니다. 자, 여기에 행간이 있습니다. 행간이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사람을 버리려면 얼마나 잘게 썰어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맨정신에 그랬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니고요,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또렷한 맨정신에 사체를 잘게 썰어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버렸습니다. 10대가. 이거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저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거짓말하고는 뻥치시고 있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맨정신에 그가 사람을 토막내고 그리고 잘게 썰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맨정신에. 그럼 그가 제정신 갖고 했을까요?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빙의된 겁니다. 사단에게 빙의된 겁니다. 자, 만약에 사단에게 빙의돼서 그가 일을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가 한 겁니까? 사단이 한 겁니까? 예, 원인은 사단이 제공하고 그는 통로가 된 거죠. 같이 한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하지만 더 중심은요, 사단이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단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자르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땅이 아닌 저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도 사람들을 절단하고 살아갈까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단은 사람들을 자르거든요. 사람들을 토막내거든요. 사람들이 가죽을 벗기거든요. 그럼 영에서는, 특히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돌보심도 없는, 하나님이 그대로 저주해가지고 멸망하게 된
하나님이 지옥을 그들을 보냈다 이런 걸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 인생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희생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은요, 쉽지만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쉽지만 쉽게 가지만 또한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절대자께서.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전 인생을 통해서 계속 그가 돌아오는 것을,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깨달으도록. 그것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하고 다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설교가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들은요, 이 설교를 갖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설교 시간에 전도사가 단에서 설교자가 졌다고 소리 나와 있고 세상 뭐 저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제가 후쿠시마 때도 얘기했지만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세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끝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욕으로도, 어떤 비난으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토막살이 있을 수 없어요. 끔찍했어. 어디 꿈에 나올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일본이요, 집단적 자율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요,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략할 수 있습니다. 침략. 제가 회복교회 사이트에 써놓은 건데요. 여러분, 일본 정부는요, 지금 일본이 방사능으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일본 정부가 모를까요? 만만해 천만의 콩떡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들의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침략을 하다가, 전쟁을 하면서 침략을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정부라면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발버둥이라도 쳐보겠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있으면 죽어요. 일본 정부가 알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려고, 타진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망한다는 징조에 제가 이것을 갖고 온 겁니다. 일본에 지금 이 침략할 수 있는 법을 갖게 되고, 일본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완성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꼬투리 중에 독도 관련 문제만큼 심각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국주의 망령이 완전히 부활해서 이들이 군대를 갖게 되고 그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완벽하게 정립하면 독도 문제를 인위적으로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서요. 그것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얼마나 위기에 한국교회가 놓여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놓여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요, 지금이 처음이랍니다. 한반도 역사상. 늘 우리 민족은 전쟁의 위협 속에, 여러분의 선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쟁, 마마, 호암보다도 위험한. 기억납니까? 비디오 테이프? 예.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와 맞물립니다. 이란에서요, 내년 여름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란이 내년 여름부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 핵무기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미 국제사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미국의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응징할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이미 선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듣고요, 전 세계가 다 보는 기사입니다.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월드오더의 신문인 거 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 뉴월드오더는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내년에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몰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만으로도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는 정당성이, 당위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그 전쟁이요,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지는 세상을 좀 보십시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것도 중요한 것만 제가 안추린 겁니다. 다른 것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회복기에 오셔가지고요, 재림의 징조 세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징조 같은 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썩어져가는 세상, 그리고 전쟁의 위기의 고조, 이런 것들이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특집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3년 이내에 원전 사고가 터질 가능성 75%와 이렇게 갈수록 정말 이렇게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썩어진 모습과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통한 우리나라의 침략 가능성,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의 정세를 비롯한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끝이 안 보여요? 거듭반복합니다. 당신은 소경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예, 연결해서 보세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전후 좌우 앞뒤를 다 따져가지고 미뤄가지고 보세요. 뭐가 보여요? 제 눈엔 종말이 보여요. 제 눈엔 종말이.
여러분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청년 실업률이요 65%랍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그리스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 3명 중 2명은 지금 실업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젊은이들의 그 실업에 대한 그 분노가요 반정부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는요 이제 곧 정말 엄청난 이 청년들을 기폭으로 하는 엄청난 대대적인 사회운동, 정부 반정부 투쟁 운동들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에서 그렇게 불법을 성행할 때, 나라에 대해서 항거하는 일들이 팽배할 때 엄장한 얼굴을 한 비밀의 글을 깨닫는 한 사람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그리스가 청년 실업률 65%라는 것을 같이 연동해서 보았을 때 그리스가 더 극도의 혼란으로 극도의 반정부 투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하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빛의 자녀라고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미분양이 100만호가 있답니다. 기사 보여드릴게요. 주혜 어딨니? 지난 5년 동안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5배로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2명 태어나잖아요. 주택은 10채가 공급된 겁니다. 자, 여러분 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본 잣대가 있습니다. 집이 왜 필요합니까? 살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살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구가 2명 태어났는데 그 인구 2명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집은 10채를 진다고요. 그러면 8채는 공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집값이 뛰어요? 그게 거품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공급이 많은데 금액은 많이 올라가는 것.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품이 우리나라에 끼었던 겁니다. 주택시장에. 그리고 그 거품이 이제 꺼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거품은 언제 꺼져요? 죄송하지만 한국 경제의 이 주동산 주택 거품은요, 완전히 바닥난 다음에, 우리 이 집값에서 모든 사람들 다 거지로 만든 다음에야 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 생그지 된 다음에 꺼집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감사원이요. 한편 최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만 호의 주택을 과다 공급해 결과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건설사들이요,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지을 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본 갖고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 10%다. 쉽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100억을 짓는데요, 자기 돈은 10억 들입니다. 나머지 90억은 대출받습니다. 그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PF 대출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9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건설사가 이 90억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양이 100만 호입니다. 분양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PF가 터집니다. 대한민국 건설사 대부분이 다 PF를 받아가지고,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근데 집이 안 팔립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은행을 계속 독촉합니다. 회사 부도되는 겁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은요 계속 똥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미분양을 해결해야 됩니다.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인구가 늘든가. 어떤 인구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 그 주택에 들어갈 사람의 수가 늘든가. 혹은 누구나 그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한 채, 두 채, 여섯 채 막 살 수 있도록 소득이 증가하든가. 그 두 개에는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많이 쏟아냅니다. 쏟아낼 때마다 지금 이상해집니다. 꼬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지금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이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요 지금 이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그 부동산을 살 만한 어떤 인구수가 증가하든가. 안 됩니다. 인구수 지금 안 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요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죠. 그 집을 누가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저출산으로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미분양은 계속해서 미분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하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자체 내수로만 경기가 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나라가 돌아줘야지 우리나라가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줍니다. 근데 세계 경제를 기다리는 것은요, 장밋빛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뭐 유럽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다, 미국 경제 살아나는 것 같다,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세계 경제를 기다리는 것은요,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세계 경제를 기다리는 건요, 아베노믹스의 실패입니다. 아베노믹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중국도 거품이 지금 거의 폭발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를 기다리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이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빠뜨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장밋빛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정부는요,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중산층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중산층이 아파트 담보대출 갚고 아이들 양육하고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내랍니다. 있을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양 100만호,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아유 미분양 100만호야? 아유 정책을 잘하지, 그러고 여러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쓰나미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곧 쓰나미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아마 양적 완화 축소가 그 방아쇠를 당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적 완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는 12월에 엄청난 놈이 옵니다. 정말 엄청난 놈이 옵니다. 뭐가 오냐면요, 바젤 3가 옵니다. 바젤 3. 여러분, 바젤 3가 뭐냐면요, 쉽게 말합시다. 국제적으로요, 국제협약인데요, 국제적으로 각국의 은행들한테요, 각 세계의 은행들한테요, 은행 건전성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 그겁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다 집어치우시고요. 중요한 건 그냥 은행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억 있다.
한 110억, 120억으로 맞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은행이요. 뭘로 지금 먹고 삽니까? 예, 여러분, 은행 돈놀이 하는 겁니다. 은행이 최초적으로 탄생한 그 원리를 보면요, 은행은 돈놀이입니다. 은행이요, 얼마나 웃기는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기잖아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은행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시환형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시환형제가 언제 와서 100만 원 달라고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1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은요, BIS라는 게 있어요. 10%만 은행에 놔두고요. 그 시환형제에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10만 원만 내비둬요. 그리고 90만 원을요,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여러분 사채보다 더 심한 돈놀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최초의 은행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환할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만 놔두고 90만 원을 마음껏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젤 3가 되면서요, 10만 원이 아니고요, 20만 원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었던 9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다시 갖고 와서 이거 지급 준비를 이거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바젤 3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옥죄는 겁니다. 해준 대출들 다 대출은요, 만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너 1000년 동안 빌려줄게. 그게 대출입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만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기가 참 짧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대출을 만기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바젤 3 있기 전에는요, 한 10만 원 조금만 갖고 있었으면 됩니다. 바젤 3가 12월부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거에 맞춰가지고요, 이제 대출을 회수해서 이것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요, 대출 만기 연장을 안 주면요, 우리 중에 거지될 사람 태반입니다. 신뢰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제가 강조한 거지만 또 한 번 신뢰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아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 세 개의 통계예요. 주택 만기 대출 연장 비율이요,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요, 자기 돈 갖고 구매 안 합니다. 거의 다.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갚을 때니까, 몇 년에 갚을 때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돈이 없어요.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연장한 비율이 거의 100%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누가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다 우리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젤 3가 시작하면, 바젤 3가 협약되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쉽게 그 만기 연장, 이 대출을 연장을 해줬어도요, 이게 적용되면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들한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가 아니고요. 당황하셨어가 아니고요. 고객님, 바젤 3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돼서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서약했잖아요. 나 몇 년을 갚겠습니다. 서약했잖아요. 사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됩니다. 현실. 또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요, 양적 완화를 축소합니다. 지금 거반 지금 분위기가 9월 달부터 올해는 양적 완화를 지금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축소하면요,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요, 100% 금리가 오릅니다. 100% 오릅니다. 100%. 금리가 오르면요, 우리나라 금리도 오릅니다.
지금 이자로 10만원씩 내면요. 그때 양적 완화 축소하면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로 2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젤 3로 인해 가지고 만기 연장까지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려고요. 기존에 여러분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우스 포로 거의 전락해가지고요. 이제 이거 오면 양적 완화 축소하고 바젤 3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아직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뉴월드가. 그래서 이 전세를 갖고 있는 서민층까지 죽이기 위해서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막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싸이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제 싸이의 노래가 이해가 됩니다. 싸이가 젠틀맨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랑가 몰라 왜 박근혜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박근혜 씨가 이 정부가 뉴월드 오더의 그대로 아젠다를 실행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서민들을 다 깡그리 씨를 말릴 겁니다. 다 거지로 만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저 해석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알죠? 뉴스 보셨죠? 지금 대출 받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4% 5% 금리를 받았다고 합시다. 양적 완화 축소되고 바젤 3 적용되면요. 여러분 금리 장난하게 뜁니다. 완전 생그지 되는 겁니다. 생그지.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 안 됩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그때 가서 피 흘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깨어있는 전문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뉴월드의 정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실제 상황, 경제는 끝났다. 여러분 로이터 통신이요 21일 미국 지방도시들의 파산은 디트로이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멕시코주, 산타페,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도시들이 디트로이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추정 60분 같은 미국 뉴스 프로그램 중에요. 거기서 나왔던 그 메리디스 휘트니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죠 같이? 영상 보셨죠? 이 영상 못 보신 분 마지막 외침 뭐죠? 동영상 마지막 외침 뭐죠 이름이?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마지막 시대 동영상 보시면 이 메리디스 휘트니가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당시 휘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50에서 100곳의 지자체가 예산 낭비와 부동산 부실로 인한 디포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채권 시장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요. 당시에는요. 이 2001년도, 2011년도 그거거든요. 당시에는요. 이 메리스 휘트니를요. 미친 또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앞다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친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입도 뻥끗 못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옳았거든요. 지금 옳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500개의 지방정부 중 중국은 땅이 크니까 지방정부가 2,500개나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2,500개의 지방정부 중 상환 능력을 갖춘 곳은 54개에 불과합니다. 중국 언론이 뭐예요? 약 1000여 곳의 재정이요. 지금 파산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이 있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2,5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54곳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1000군데, 한 2분의 1은요. 지금 파산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첫 파산 사례는 어월더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어월더스의 채무 규모는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요 18조 273억입니다. 한 개의 지방정부가요 18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 끔찍합니다. 중국은 스케일이 커요. 모든 애도 스케일이 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경제는요, 어쨌든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견인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이제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맙시다. 한국만 봅시다. 한국이 지금 어디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예, 중국에서 수출해서 먹고 살고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망가지면 한국 거 사주겠습니까? 자, 우리 거 수출을 못 사준다. 우리 중국이 우리 걸 사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이 적자가 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미분양 100만 원을 보십시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절대로 상승하지 못해요. 절대로 상승하지 못해요.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절대로 상승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거덜날 판이에요. 수출 안 돼요. 한국 소득 늘지 않아요. 집값은 더 떨어져요. 파산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폭발하는 거예요. 1000조가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요 곧 폭발할 거예요. 임계점에 다가와 있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니까요. 자, 후쿠시마 보세요. 후쿠시마 3년 내 사오리가 터질 확률 75%예요. 3년 내 우리가 죽을 확률 75%예요. 세상 보세요. 완전 다 망가졌어요. 완전 다 끝났어요. 이런 세상 없어요.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요? 죄송하지만 올해도 꺼질 수 있어요. 올해도. 운 나쁘면 올해도 터질 수 있어요. 모든 사인들이요 다 긴박하게, 너무나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종말의 징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뚜벅뚜벅 왔으면요 지금은요 툭툭툭툭툭 이렇게 오고 있어요. 주온 봤어요? 주온? 주온? 주온에서 귀신이요 이렇게 옵니다. 엄청 놀랍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생각나가지고 진짜 와, 그 어렸을 때 보고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꿈을 해석해,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게 팩트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회복기의 성도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이게 저게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네.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중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그 빨간색으로 전해진 그림입니다. 아마 회복기 성대 보신 거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하면요. 미국의 달러는요. 그냥 쓰레기 됩니다. 그냥 휴지 조각 됩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지금 김준사 과장하고 있네.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채권 시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때 가서 보시면 그래도 김준사가 성격은 지랄 맞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 봤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 그때 가서 누가 많은지 그때 가서 한번 보십시다. 예, 그리고 일본은 지금 방사능으로요 전 세계를 다 오염시켜서 우리를 죽이고 있고요. 전쟁의 위협과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10월 31일 WCC를 이제 진행하면서 교회 시대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마태복음에 예언된
종말의 모든 사인들이 정말로 모두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제 열리는 시작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이 모든 것이 팩트라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으십니까? 여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되십니까? 그렇게 내 아들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그렇게 평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큰 돈을 버는 게 그렇게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큰 돈을 벌어도, 좋은 곳에 시집 장가를 가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여러분이 사는 빌딩이, 여러분이 사는 집이 2억씩 3억씩 집값이 뛰어도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놓아야 되는 때가 너무나 근접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압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또다시 우리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웃으면서 그럴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웃음 속에도요, 여러분이 기쁜 웃음 속에도, 환한 미소 속에도요, 이 사실이 주는 그 무게감이 심장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아서, 기도와 말씀이 훈련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보는 것이 힘들고 그냥 세상 즐기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즐기는 즐거움 속에서도 이 팩트가 무게감으로 작용해서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TV를 끄고 성경책을 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왜냐? 설교는 여러분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only one, 바이블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였습니다. 뭘 뜻합니까? 우리의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렸고요. 많은 어떤 그 팩트와 객관적인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걸 받고,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에 미쳐야 되겠구나. 기도와 말씀에 내가 미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사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에이, 웃기지 마. 세상 원래 그랬어. 아유, 저 시한부 종말원자 같은 이라고. 라고 하면서 여전히 텔레비에 취해서, 여전히 세상 재미에 취해서 기도 말씀을 저 뻥 차버리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제가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 안 볼 때마다 왜 말씀 안 봐?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삶과 죽음이 여러분의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선택이 평생이요? 아니요. 영원을 좌우할 겁니다. 영원히 내가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면서 시달림받으면서 그 불꽃 가운데 시달림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 자유, 정말 영원히 행복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고, 그렇게 그때는 자지도 않겠죠. 잠도 안 자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즐거움이 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든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제 모든 것은 저쪽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바랍니다. 여기는 공동체가 그대로 다 기도와 말씀으로 미쳐서, 기도와 말씀에 미쳐서, 하나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서 우리가 그대로 다 똑같이 저 나라에서도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썩었네요. 그냥 쓰레기네요. 하나님, 이거보다 악해질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발 이 설교가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이 연연하고 세상이 절절매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마무리됐고 세상도 마무리됐고 그리고 후쿠시마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이때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올인하여서, 완전히 몰두해서 오늘도 기도로 살고 내일도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도 기도로 살고 그 다음도 말씀으로 사는 오직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거기에 완전히 미쳐버린,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이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